안녕하세요. 책을 버스킹한 남자 이창현 작가입니다. 오늘은요, 성공을 위한 10가지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가지 경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10가지 경로는 바로 그로스 IQ라는 책을 통해서 성공을 위한 10가지 경로를 설명할까 합니다. 자, 잠깐 이 책을 소개하자면 이 책 정말 괜찮아요. 저는 일단 저에게 적용할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좋았고요. 10가지 경로를 정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론을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경로에 대한 사례를 한 3가지 정도 소개해요. 그 다음엔 다시 총정리, 그리고 결합할 수 있는 것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잘 되어 있고요.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저는 저에게 적용할 게 꽤 많았다라는 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볼까 합니다. 10가지 경로를 핵심되는 표는 바로 이 표였습니다. 10가지 경로는 고객 경험, 고객층 침투, 시장 가속화, 제품 확장, 고객 제품의 다각화, 판매 최적화, 고객 이탈 최소화, 제휴관계, 협조적 경쟁, 비인습 전략, 이렇게 10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표만 봐서 잘 모르시겠죠? 저도 이거 처음 해봤을 때 무슨 말 하는 거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책을 처음에는 정독으로 한번 읽었어요. 읽고 나서도 사실상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재독을 하고 이 파워포인트 화면을 만들면서 또 재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3독을 하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 10가지 경로도 중요한데 바로 이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라. 단 하나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맞아요. 이 10가지 경로를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10가지 경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머릿말 앞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3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맥락, 결합, 순서. 제가 예전에 맥락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 했죠. 자신에게 적용할 때 자신의 맥락 앞뒤를 판단한 다음에 적용을 하는 게 정말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결합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10가지 중에 자신에게 맞는 어떤 것을 결합할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그리고 이 여러 가지를 결합할 때 어떤 순서를 먼저 할지에 따라서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맥락, 결합,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10가지 경로를 적용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 경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스킹. 성공을 위한 10가지 경로 중 첫 번째는 고객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고객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즉 경험을 통해서 추가 구매와 지지를 계속해서 끌어내야 됩니다. 자, 근데요, 사람들은 정말 신기하게 경험을 소비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예전의 경험. 근데 자신의 경험도 있지만 다른 사람, 즉 리뷰를 참고해서 70%의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고 소비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좋은 것이 외부에게도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제가 좋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입소문을 내줍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입소문을 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신기한 거,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았던 집을 또 갑니다. 저도 점심 먹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식당 몇 군데 중에 한 이렇게 골라서 돌아서 갑니다. 새로 생긴 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경험했던 곳에 갈 확률이 높아요. 고객 경험이라는 게 이만큼 무서워요. 계속 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객 경험은 다른 9가지 경로를 뒷받침한다. 다른 말로 이게 기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객에게 어떤 경험을 주는지 정말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스타벅스가 있었는데요. 스타벅스는 2007년도까지는 성장세였다가 2009년도까지는 다시 하락세를 지속합니다. 이 하락세를 극복할 인물을 다시 선택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하워드 슐츠입니다. 하워드 슐츠는요, 돌아와서 봤는데요, 초심을 잃은 거예요. 즉 예전에 소비자에게 해줬던 경험들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커피 맛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 맛을 잘하기 위해서
2008년도 2월 달에는 전 매장을 휴무하고 커피 만드는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엄청난 손해죠. 미국에 있는 전 매장을 하루 휴무내봐요.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제대로 된 커피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슐츠의 철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 경험을 더 잘하기 위해서 리더십 컨퍼런스를 들여서 재교육을 시킵니다. 3천만 달러를 들였대요. 뿐만 아니라 직원의 복지를 줄이지 않았답니다. 주주총회에서 복지를 줄이라고 했어요. 왜냐? 이게 지금 내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아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워드 슐츠는 아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갑니다. 왜냐? 우리의 직원들이 행복해야 고객들이 행복하다라는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직원을 행복하게 해야만 고객에게 더 좋은 경험을 준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좀 더 있었는데요. 고객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낡은 금전 등록기와 컴퓨터를 교체했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매장의 인테리어를 새롭게 했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커피 향을 해치는 아침용 샌드위치를 메뉴에서 뺐고요. 그리고 원두를 매장 안에서 갈고 30분 이상 방치되면 커피는 종류를 가지지 않고 폐기시켰다. 뿐만 아니라 하워드 슐츠는 고객 경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하락세였던 스타벅스가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즉 고객의 경험을 올리고 나니까 이 고객들이 계속해서 방문하고 다른 사람도 데리고 와서 스벅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신기하게 누군가를 만날 때는 스벅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스벅에 가면 일단 커피도 괜찮아요. 뿐만 아니라 그 콘센트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오래 있어도 눈치도 안 보여요. 이런 많은 부분들에서 저는 고객 경험을 통해서 다시 재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스타벅스에 이런 점이 있는지 저는 모르고 계속 구매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례로는요, 쿠팡이 있습니다. 이 쿠팡이라는 거 한번 딱 접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 로켓 배송이 있어요. 와, 저녁 9시 전까지인가요? 이 구매하고 나면 집에 다음날 옵니다. 그것도 완전 보장을 어느 정도 해주죠. 뭐 요즘은 후레쉬라 그래서 아침 7시 전까지 오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쿠팡이 정말 또 잘하고 있는 거, 후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이 후기를 보면서 구매한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 경험을 또 하게 하는 하나의 기업, 즉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도 바로 고객 경험을 잘 활용하는데요. 이 프리미엄이라는 서비스를 경험시키죠. 한 달 동안 무료 체험을 시킵니다. 저도 여기 낚여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했는데 일단 첫 번째, 광고 안 봐도 돼요. 두 번째, 그리고 이게 저는 이동하면서 강의를 많이 듣는데 이 강의를 들을 때 꺼놓고도 차 타고 운전할 때 보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꺼놓고 보게 되는데 꺼놓고 보면 그래도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프리미엄을 바로 가입해버렸습니다. 자, 이만큼 고객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저한테는 어떻게 쓸까요? 저는 참고로 이거 모르고 썼습니다. 모르고 블로그에 강의 다녀오면 후기들이 왔는데 그 후기들을 블로그에다가 다 올렸습니다. 이렇게요. 제 강의를 들었던 청중들이 이렇게 후기들을 남겨줍니다. 이런 후기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제가 강의 다녀왔던 곳을 사진으로 다 올렸어요. 자, 보시면 많은 기업, 대학교 이런 데 갔다 온 그런 후기들을 쫙 하고 이렇게 다 올립니다. 다 올리게 되면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 강사님 후기가 이렇고 이 강사님 이런 스타일로 하는구나, 이런 간접적이나마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저에게 연락이 많이 와서 현재는 강의를 열심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즘 제가 어떻게 접목하기로 했냐면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튜브 찍어놨잖아요. 이걸 갖다가 유튜브 링크를 메시지로 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 사람 이렇게 강의하겠네,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것을 고객 경험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접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후기도 더 많이 받아서 다른 제 고객들에게 경험을 시켜주는 그런
전략을 한번 짜봤습니다. 북스킹! 성공을 위한 10가지 경로 중 두 번째 경로는 고객층 침투입니다. 이 고객층 침투는요, 기존 고객에게 기존 제품을 계속 파는 겁니다. 다른 말로 단골 고객에게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 친구는 은이고 옛 친구는 금이다. 즉 새로운 고객은 은이고 단골 고객은 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책에 보면요, 재구매 고객의 소비액은 평균 67% 많고요. 그리고 새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유치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즉 비용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객층 침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상당한 규모의 고객층을 미리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한 규모의 고객층이 없는데 이 방법을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사용해서 잘 된 케이스가 바로 애플인데요. 이 애플은요, 예전에 저는 애플 바였습니다. 애플 엄청 좋아했어요. 왜냐? 저는 애플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애플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면 애플은 1년에 한 번씩 그 iOS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줍니다. 이 iOS를 업그레이드하고 나면 기존의 새 폰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원래 폰인데, 자, 즉 단골 고객에게 다시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저는 애플 제품만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삼성도 이런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삼성도 원래 UI가 있었는데 원 UI로 바꾸면서 제공을 해줬습니다. 근데 새로운 제품에 먼저 제공을 해주고 기존 제품에게는 나중에 제공을 해줬어요. 조금 아쉬웠어요. 같이 한꺼번에 제공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다른 제품에게도 원 UI를 다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고객에게 계속 침투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 책을 사게 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네, 저는 예전에 북스킹 할 때도 이 두 책 다 했죠. 완벽한 공부법 그리고 일치월장. 저는 이 두 권을 정말 잘 읽었고요. 그리고 이 두 권을 쓴 작가님이 고객에게 계속 침투해 줍니다. 즉 책만 발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심화 강의를 계속 올려줘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97개를 이렇게 올립니다. 97개. 네, 97개를 이렇게 올리네요. 와,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완공과 일치월장을 영상으로 접하면서 이 두 분에게 진짜 말 그대로 단골 고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제공하면 저는 바로 삽니다. 바로 사요. 근데 신기한 건 이 두 분이 제공하는 그런 추천책은요, 실패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한테는 그래요. 왜냐면 이 두 분이랑 제가 성향이 잘 맞나 봐요. 그래서 이 책도 읽으면서 이 두 분께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분도 바로 고객층 침투 전략을 벌써 쓰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저한테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똑같이 하면 되죠. 저도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라 출간만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유튜브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기존에 샀던 분들, 그런 분들이 비발디를 실질적으로 더 침투되면서 한번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또 하나의 저의 전략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온 책들, 그리고 시즌 1이 끝나면 자기 책 읽는 남자, 자책남 시리즈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바로 고객층 침투였습니다. 북스킹. 성공을 위한 세 번째 경로는요, 시장 가속화입니다. 자, 시장 가속화는 기존의 제품으로 새 시장에 진입하는 겁니다. 즉,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인데요. 이 시장 가속화는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에 가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는 능력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시장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무작정 뛰어들면요,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새로운 시장으로 뛰어들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초코파이입니다. 특히 이 오리온 초코파이는 이 중국 시장의 정이라는 그런 부분, 즉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침투해서 중국에다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리온 초코파이가요, 엄청난 매출을 한국 시장, 즉 기존의 제품을 한국 시장이 아니라 중국 시장에 제대로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물론 쉬워 보이죠? 아니에요. 기존의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침투하면요, 중국 시장에 가면 망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정이라는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오리온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요즘 뜨는 새로운 시장 어디입니까? 네, 중국 말고 인도가 있죠. 인도 시장을 삼성전자가 공략하려고 이 갤럭시 S 시리즈를 공략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시장은 그 GDP, 즉 소비의 성향이 물론 큰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소비층이 굉장히 저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짰냐면 바로 A 시리즈를 만들었죠. 그리고 A10, A20, 30 이렇게 만들어서 가격을 엄청나게 다운시킵니다. 13만원, 19만원, 26만원대로 정말 저가형으로 만듭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살 수 없고 인도 시장에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는 기존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시장을 위해서 조금의 수정을 한 다음에 새 시장에 침투했습니다. 다른 중국 제품도 물론 많았지만 삼성전자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에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새로운 시장, 즉 세계가 아니라 다른 시장으로 보면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면서 원래 택시라는 분야가 있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옮긴 기업이 하나 있죠. 대표적으로 우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숙박업이라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연결시켰다. 이렇게 새로운 시장을 진출하게 된 겁니다. 시장 가속화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원래는 렌터카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시간 단위로 그리고 새로운 시장인 스마트폰과 결합시켜서 시장 가속화를 한 쏘카, 그린카, 이런 카쉐어링이라는 그런 서비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 부분에서 저한테 적용할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저에게 완전한 생각은 아닌데, 유튜브라는 게 바로 저는 오프라인 강의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온라인 강의로 시장 가속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에게 한번 접목을 해봤습니다. 북스킹, 오늘은 10가지 경로 중 3가지 경로, 고객 경험, 고객층 침투, 그리고 시장 가속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맥락, 결합, 순서를 잘 생각하셔서 한번 여러분들께 접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로스 IQ를 북스킹 해봤습니다. 성공을 위한 10가지 경로 중에 오늘은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제가 7가지를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버스킹한 남자 이창현이었습니다.